구글 같은 경우는 오류를 계속 줄일 수 있게끔 만들어졌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를 활용하는 수 있는 분야에서 계산과 그렇지 못한 계산은 완전 틀리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은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르마의 대표이사 정현철입니다. 요즘 주식시장의 새로운 이슈는 양자 컴퓨팅인데요. 양자 컴퓨터가 뭔가요?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는 디지털 회로를 사용하는 컴퓨터입니다. 그에 비해서 양자 컴퓨터는 양자 회로를 사용하는 컴퓨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안드로이드나 윈도우 같은 OS들이 전혀 사용되지 않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지금 현재 슈퍼컴처럼 전산실에서 아주 대용량의 연산을 사용하는데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컴퓨터 같은 경우는 책을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겨가면서 어떻게 본다라고 보시면 양자 컴퓨터는 전체 경우의 수 쪽에서 아무래도 해결하기가 좀 더 좋은 쪽에 방향성을 두고 그쪽 위주로 이제 살펴보는 이런 형태의 연산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는 좀 더 방향성을 가지고 간다. 이렇게 보시면 그것도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디지털 컴퓨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에 비해서 양자 컴퓨터는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성을 보고 빠르게 그 부분을 먼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양자 컴퓨팅 기술이 도입된다면 어떤 분야에서 이용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로는 신약 개발, 그리고 이제 새로운 2차 전지, 신물질 개발, 그리고 CO2 절감 촉매라고 하는데요. CO2 분야에서 이렇게 CO2를 모을 수 있는, 흡입할 수 있는 새로운 물질 개발. 주로 바이오와 신물질 개발 이쪽에 가장 많이 쓰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미시세계의 행동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만이 아무래도 신물질 개발에 훨씬 더 효율적이거든요. 근데 양자 컴퓨터는 양자 원리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미시세계의 그 분자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아니면 분자의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양자 컴퓨터가 예측하게 되면 훨씬 더 정확하고 그리고 훨씬 더 큰 규모의 구조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훨씬 더 효율적이고 더 정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정 분야에만 지금 현재는 쓰이고 있지만 앞으로는 모든 분야에 확대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양자 컴퓨터를 쓸 때 어떤 식으로 쓰냐면 AI 알고리즘을 그냥 양자 컴퓨터에 넣어서 쓰는 형태로 지금 시도가 되고 있고 AI 알고리즘도 양자 컴퓨터용 알고리즘들이 일주일에 3-4개씩 새롭게 나올 만큼 굉장히 빠르게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도 AI를 잘 활용하는 기업과 못하는 기업으로 이제 나누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양자 분야는 좀 다른 게 그러니까 기술 허들이 굉장히 커서 일반적인 기업이 양자 기업으로 이렇게 도약하는 데는 제가 보기에는 최소 2-3년 이상 그리고 또 새로운 인력을 뽑기도 되게 어려워서 양자를 활용하는 기업과 못하는 기업으로 나눠지게 될 거고 그렇지 못한 기업은 실은 거의 살아남기 어려워질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분야도 너무나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자 컴퓨터를 활용하는 수 있는 분야에서 계산과 그렇지 못한 계산은 완전 틀리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은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양자 컴퓨팅 기술의 완전 초입 구간인 거죠, 지금은? 네, 지금 현재는 전체 컴퓨터의 일부를 대신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양자 컴퓨터는 기존의 컴퓨터 모든 연산을 대체하기보다는 일부 연산을 특히 연산자를 대신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더하기 빼기 같은 걸 이제 보통 일반적인 컴퓨터로 본다 그러면 미분이나 적분 같은 걸 이제 양자 컴퓨터로 푼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좀 더 쉬우실 것 같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받고 상용화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요?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지금 보시면 양자 컴퓨터가 그냥 단순히 테스트용 이런 상황은 좀 더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커머셜한 상황으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는 올해 이제 연세대에서 IBM 양자 컴퓨터 127큐빗의 양자 컴퓨터를 들여와 있는 상태고요. 지금 현재는 주로 연세대에서 바이오 신약 개발 쪽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 도입되어 있는 양자 컴퓨터는 5대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지금 IBM이 한 대밖에 들여오지 못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양자 컴퓨터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데이터 센터에는 이제 양자 컴퓨터가 들어가는 게 아주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급 데이터 센터에는 올해만 하더라도 지금 바르셀로나, 그리고 대만, 싱가포르, 일본, 그리고 한국 이렇게 다양한 국가들의 지금 양자 컴퓨터가 지속적으로 판매되고 있고 지금 현재 또 새로운 연구들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이 양자 컴퓨팅 칩 윌로우를 공개하면서 주가가 상승했는데요. 네네. 이 칩이 주목받는 이유가 뭘까요? 저도 많은 내용을 공개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윌로우가 주장하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자 컴퓨터의 오류 같은 경우는 작은 회로일 때 요류가 되게 작고, 하지만 회로가 계속 커질수록, 그러니까 계산 규모가 커질수록 오류가 훨씬 더 많아지는데요. 이런 오류를 구글 같은 경우는 오류를 계속 줄일 수 있게끔 만들어졌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규모의 연산을 할 때 훨씬 더 정확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주식시장에서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 주목받아온 기업이 아이온큐인데요. 네네. 아이온큐의 차별화된 기술력은 뭐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구글이나 IBM 같은 경우 초전도 방식의 양자 컴퓨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이온 트랩이라는 걸 사용하는데요. 좀 더 다른 기술을 사용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좀 더 회로가 작지만 훨씬 더 정확도가 높다. 그래서 초전도 방식보다는 좀 더 정확도를 중요시하는 그런 컴퓨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양자 컴퓨팅 기술력에서 또 주목해볼 만한 기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많이 주가도 상승한 리게티 같은 회사들이 이제 좀 더 주목이 많이 되고 있고요. 리게티나 아이온큐 이런 회사들도 이제 좀 초기의 양자 컴퓨터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제 큐에라나 컨티늄 같은 회사들이 있는데요. 이런 회사들은 주로 소프트웨어 기반입니다. 양자 컴퓨터도 보시면 초기 하드웨어는 물리학과 출신들이 대부분 이제 하드웨어 쪽에 많이 종사를 하고 있고요. 소프트웨어 쪽은 주로 컴퓨터공학과 분들이 많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지금 발전하면서 이제 소프트웨어의 중요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공학과 친구들이 이 시장에 많이 들어왔고, 그런 기반의 회사들이 지금 현재로는 앞으로 성장성이나 모든 면에서 더 크게 곽강받고 있습니다. 이쪽에 이제 큐에라 같은 경우는 논리 큐빗을 작년에 관련된 논문을 내면서 전 세계적인 스타가 되기도 했고요. 컨티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MS와 협력하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 새로운 도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소프트웨어 관련 인력도 컨티늄 같은 경우는 200~300명 넘게 많은 인력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다양한 이제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양자 컴퓨터를 활용한 프로젝트에 컨티늄이 또 많은 부분 이제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컨티늄 같은 회사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자 컴퓨팅 기술이 활성화되면 암호화폐가 무력화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게 1024비트이고요. 가장 이제 보안 강도가 셀 때는 2048이라는 2000비트 이상을 키를 서로 주고 받습니다. 근데 양자 컴퓨터는 이런 것들을 이제 무력화시킬 수 있다. 2000비트 이상을 무력화시킬 수 있으면 비트코인도 깰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지금 한 50비트 정도 되는데 2000비트까지 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 것이냐의 문제인데, 그걸 어떤 분들은 한 2~3년 걸릴 것이다 라고 보고 계시고, 어떤 분들은 10년 이상 걸릴 것이다 라고 보고 계시는데요. 미국 정부 같은 경우는 2030년 이전에는 아마도 크래킹 되지 않겠느냐라고 예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30년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암호화 변경을 이제 추진하고 있고요. 국가 차원의 암호화를 RSA가 아닌 다른 이제 새로운 방식의 암호화 방식으로 바꾸는 그런 표준을 새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PQC라는 새로운 표준이고요. 지금 글로벌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도 KPQC라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내놓고 그런 바꾸는 작업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럼 양자 컴퓨팅 기술이 발전하면 보안 관련 산업도 같이 성장하게 될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컴퓨터가 못하던 걸 양자 컴퓨터를 해낼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암호화 체계나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업데이트해 가지 않으면 새로운 암호화 알고리즘이 나오면 이걸 또 양자 컴퓨터가 깨고 또 그 양자 컴퓨터가 깨지 못하는 새로운 암호를 내놓고 이런 식으로 계속 보안 기술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보안 관련 산업 외에 같이 성장할 분야들은 또 어디가 있을까요? 초기에 말씀드렸다시피 바이오와 그리고 이제 새로운 물질 개발 쪽, 신약 개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우주항공 분야입니다. 우주항공 분야에는 유체 역학이라든지 아니면 그 중력 가속도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정밀하게 분석해서 뭔가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요. 이럴 때 양자 컴퓨터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국내 기업 중에서도 양자 컴퓨팅 관련 기대해 볼 만한 기업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제가 있는 이제 노르마라는 회사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 노르마는 이제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8큐빗 양자 컴퓨터를 실제 어나운스 했고요. 그리고 내년까지 50큐빗의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 분야가 이제 초기에는 물리학과 분들이 많은 부분 시작을 해서 실제 동작하게 만드는 거에 집중했는 반면에 지금 이제 상용화되면서 이 양자 컴퓨터를 어디에 쓸 것인가, 그러니까 쓰기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에 더 많은 부분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소프트웨어 기반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양자 컴퓨터를 활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데 가장 집중하고 있는 그런 기반 회사이고요. 반도체 기반의 양자 컴퓨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양자 컴퓨터 기술을 반도체 국내 기술들과 결합하는 그런 형태의 비전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고요. 국내는 아직까지 양자 컴퓨터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족한 상태이긴 하지만 저는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기업으로 발전하고자 하는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